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략 후강으로 마감되면서 그나마 최근 일주일간의 낙폭에 그냥 숨통을 조금 틔워줄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와주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미국 증시 상승에 따른 갭상승 출발 이후 정강 후약으로, 그것도 계단식 하락으로 줄줄줄 흘러내리는 시장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장이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최근에 안 그래도 낙폭이 큰 상태에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반등을 못했고요. 또 일부 전력기기 업종 조금 반등하는 척 했다가 또 오늘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밀어버리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가에 따라 샀다든지 고점에 추격 매수 했다든지 했을 때는 오늘 또한 데미지를 입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의 모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제 제가 미리 언급을 좀 드려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국내 증시가 5일 연속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 6일차 되는 날 개파락까지 나왔다면 이 부분에서 전략 후강으로 갈 가능성이 월요일 날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상승을 선반영한 측면에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 어제 애플의 이 아이폰 16 시리즈 공개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저는 그걸 다 보고 잠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실에서 5시 반에 좀 잠들고 해가지고 아침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좀 잠 별로 안 자고 집에서 샤워하고 하고 오늘 이렇게 출근을 다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혁신이 없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부분이라, 어제 그나마 이제 엔비디아나 여타 빅테크 기업들이 그간 또 하락에 의한 결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미국 시장이 올랐다면, 오늘 애플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국내 증시가 1차적으로 반영을 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좀 들고, 또한 내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미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 굉장히 파장을 줄 수 있는 미국 대선 토론이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굉장히 메가톤급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들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더 빠지거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한다. 솔직히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 당연히 지수가 일부 반등했으면 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영상을 찍고 댓글 봤더니, 좀 제가 종목이 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제 영상은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관점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저도 사람이고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주식에 물리고 손절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에 있는 투자자이고 한낱 개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들 힘내시고 다시 한번 으쌰 힘내서 시장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관점은 여전히 변함없이 명절 전에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단타만 좀 하고 포지션을 크게 잡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수급 자체가 오늘 오전 9시 10분이 딱 되었을 때 이미 찍혔던 삼성전자의 매도 수량 자체가 830억에다가 코스닥 프로그램 매도 1000억 가까운 매도가 잡히는 상황 속에, 1차적으로 제약바이오는 그나마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나머지에 힘이 없어. 시장에 힘이 없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중간에 물론 좀 올라오는 섹터와 종목군들은 존재했는데 쉽게
보기가 저는 거래 대금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포기하고 봐야 되겠다. 좋은 애들은 이 오늘 한국콜마라든지 전부 다 리포트가 나오면서 갭 떠서 출발해 버리니까 좀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미국 대선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트럼프 할아버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침에 힌트를 좀 더 줘놔서 그 부분에 우리 바이오로 두어 차례 매매하면서 뭐 오늘 일당은 잘 챙기고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대선 토론을 앞둔 눈치 보기 장세가 오늘 펼쳐졌습니다. 미국 대선 테마는 제가 볼 때는 내일 다 던져버리는 게 맞지 않겠냐, 여기서 올라간들 얼마나 올라가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미국 대선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가로 가지고 들어가기가 넘어가기가 굉장히 좀 부담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시장 수급이 굉장히 약한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변화는 FOMC 이후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까지 매도가 나와야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을 인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일도 시장이 막 급반등한다라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거래 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잘 스터디된 종목이라든지 산업이 있으면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솔직히 제약 바이오뿐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려와 한편으로는 그 걱정이 있긴 하지만은 볼 수 있는 섹터가 유일하고, 그러한 섹터에서 항상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거인의 어깨에 타라라는 말이 있죠. 그 거인이 지금은 작년과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하나의 거인이었다면 지금의 시장의 거인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의 거인입니다. 그 거인의 어깨에 타서 같이 가는 전략은 제약바이오가 유일하다.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와서 저도 종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시가에 일단 대응을 하고 아침에 좀 상황을 봤는데요. 뭐 점심 먹고 오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 찍는 거 보면서 바이넥스나 ST팜 죽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쪽 계속 갈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특히 개인적으로는 ST팜을 훨씬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이쁘게 양호하게 나온다면 과감하게 종목을 잡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고로 생물보안법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추석 이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테마로서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죠. 그 종목군들을 가지고 넘어가야 추석 연휴 이후에 발생되는 이슈에 대응할 겁니다. 추석 기간에는 이제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이제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서 추석 이후 복귀할 때 갭이 떠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가 볼 때는 좀 물려서 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종목 잡아서 가는 게 답이다. 지금 시장에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요, 긍정론자는 돈을 법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해야 됩니다. 이번 시장의 반등은 V자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불확실성이라는 이 수많은 허들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옆으로 기더라도 어느 순간에 추세가 돌아가서게 되면 그때부터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보도록 하죠. 오늘 보면은 어제 미국 시장은 그나마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 나스닥도 1%대인데 오늘 상태가 영 메롱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자료 정리할 때는 나스닥이 0.09%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도
좀 빠지고 있네요. 애플이 좀 빠지면서 그런데 이거는 자고 일어나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오늘 아침하고 이제 대조했을 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태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보면 시가 캡 이후에 밀어버리고 반등했다 또 밀어버리는 흐름이 좀 나와서 오늘 시장 어찌 보면은 기대감으로 접근했던 분들은 데미지를 좀 받았을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시장 거래 대금을 보면요, 어제가 코스닥이 5조 2천억이 나왔고 어제 코스피가 대략 한 8조가 안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그러니까 뭐 시장에 유동성이 많을 때든 적을 때든 간에 좌우지간 시장에 돈 많이 터지는 종목 안에서 단타만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확실한 믿을 뭐 근거가 있으면은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전략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자, 간밤 미증시 애플 시리즈 공개 행사가 있었고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가 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직접 보면서 느낀 점은 서프라이즈가 전혀 없네,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중 한때 마이너스 2%까지 하락했던 애플의 주가가 자고 일어나니 일단은 보합으로 좀 올라왔는데요. 오늘 빠질지 어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그 외 빅테크들이 낙폭에 의한 반등을 하는 모습에서 마감이 되었기에 국장 반도체 섹터 반등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2%대 하락하면서 질적으로는 안 좋았다. 삼성전자 불쌍해 보인다, 좀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반도체 싸 보인다 생각을 하는데 쉽게 손이 안 가네요. 쉽게, 왜? 수급 때문에 쉽게 손이 잘 안 가는데, 일단 지켜보고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 잘 고민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3일 앞두고 내일까지 매도를 해야 추석 연휴 쓸 자금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외인과 기관의 연속적인 시장 매도세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유동성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적인 부분에서도 내일 트럼프, 해리스의 미국 대선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고 다음 주 FOMC에 대한 부담도 있기에 어느 정도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의 종목들이 위아래 진폭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위아래 10%씩 움직이는 거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민할 건 그거죠. 내가 단타로 들어갔으면 먹을 폭 먹고 나오고, 계획적으로 순서를 잡고 내가 스윙으로 갔으면 분할 매수로 딱딱딱 해서 버티고 간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 비우고 가는 게 편하죠. 어떻게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싸게 종목을 좀 편입시켜서 끌고 갈 종목들을 잡아 놓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장을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지난 8월 5일과 다른 점은요, V자 반등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 시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충분히 기다리면서 서서히 봐도 될 매수 기회를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방에 보지 마라. 지금은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대한 최대한 생존하며 9말 10초에 흔들릴 이후 시장을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주도 섹터 장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을 재돌파한 것 자체가 증명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한미약품, 녹십자 등 전통 제약의 강세 또한 제약바이오 주도 섹터를 보여줍니다. 금일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 나오고 장초반 세론이 약간 있긴 했었는데요. 나왔다면 대금이 더 터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오늘 확인이 안 됐습니다. 세론이 아니었던 거죠. 그 후 이제 앞으로 추후 상원도 통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제가 이후에 올해는 시행을 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자, 만약에 지수의 하락과 흔들림 속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빠지고 흘러내린다면 계속적인 기회를 줄 확률이 타 업종과 섹터 대비 매우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잘 봐야 되고요. 뭐 몇 개 있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가 있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MO 이 셀트리온 계열의 물량 CDMO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약간 조금 이쪽은 바이넥스 매매를 오늘 사실은 바이넥스로 수익을 다 냈었는데요. 제약은
셀트리온이 그 말을 하더라고. 자체 CDM으로 하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바이넥스에 생긴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ST팜이 더 좋아 보인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 외, 그 외에 제약바이오는요, 제 관점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은 딱 정해놓은 시총 기준에 부합해서 대응하면 편해요. ABL 뭐 1조 2천억에서 1조 4천억 사이, 뭐 리가캡 3조에서 2조 5천억 사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최근 유한양행이 쏘아 올린 이 하나의 화살 속에서, 예, 미국의 FDA 승인을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아웃퍼폼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 녹십자 또한 오늘 미국 3대 PBM과 계약을 했다라는 게 있죠. 이 녹십자가 이제 작년 12월에 FDA 허가를 획득을 하고 본격적으로 올해 물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체질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녹십자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의약품의 퓨처캡, 좌우지간, 제약바이오는 제가 다 모르고 있는 게 당연히 많겠죠. 얼마나 많은 제약바이오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제 스스로 커버하고 보고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인벤티지 랩으로 수익 잘 내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자금 조달을 할 우려가 있는 종목군들. 예? 예를 들어서 리가캠이 한 5천억 들고 있나요? 6천억. 뭐 ABL도 이번에 한 천 몇백억 3자 배정 유증을 받았죠. 이 신약을 만들거나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 자금이 있어야 회사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자금이 없으면 회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주들한테 흔히 말하는 삥뜯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거를 안 맞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안 맞아야 되니까 그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고 나서 그때 가가지고 후회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수익 안 내더라도 안 맞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안 맞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이런 점은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종목 선택을 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볼수록 정말 싸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들어가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지켜보고 있다. 사야 되는 거 같은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죽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죠. 블랙벨이 이제 4분기에 생산이 들어가서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고객사에 대량으로 인도된다라는 엔비디아 진스왕 CEO의 발언이라든지 뭐 TSMC 8월 매출을 보면 큰 폭의 증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너무 과하게 빠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경기 침체라는 프레임이 좀 있잖아요. 경기 침체는 곧 이 경기 민감주에게는 독입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속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그러한 매를 아주 그냥 호되게 두드러 맞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 HBM 쪽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이죠. 아무래도 레거시 쪽의 투자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그 투자를 줄여서 HBM에 여전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뭐 반도체 투자한다면 HBM 몇 종목만 딱 커버 하셔가지고 보는 게 그나마 못 먹더라도 손실이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내일은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좀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닉이 아주 급등을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준 게 어찌 보면 다른 종목군들 더 강한 트리거를 만들었고 파마 리서치의 3자 배정 유증 2천억짜리 이것도 모멘텀이었겠죠. 그 다음에 뭐 실리콘2라든지 뭐 VT 계속 올라오는데요. 수출 데이터 나오게 되면 뭐 그걸로 좀 쏘게 되면 추격 매수는 비추네요. 비추인 것 같고 파마 리서치가 지금 음봉으로 만들어진 고가를 돌파를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추가 시세가 나오는지 이 정도만 좀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보고 있다가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좀 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안 실리면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하기 괜찮았던 게 오늘 파마
리서치였다 보여지고요. 좋은 종목은 한 번 좋은 종목은 계속 좋은 종목이다 이런 생각으로 한국콜마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을 봐야 되고, 내일 제닉이 투자 정지 해지가 됩니다. 보통 투자 정지되고 갭 떠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동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할 거 없으면 저는 그 변동성 안에서 춤을 한번 춰볼 생각이고요. 자, 조선 쪽은 정말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매수했다라고 말을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만큼 아직까지 꾹 참고 있었어요. 계속 참고 있습니다. 저도 주식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어느 시점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들어가서 물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뭐 시황적인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단기 바닥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다중 바닥을 만들어주면 딱 좋은 흐름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조선을 보고 있으니까 딱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저는 많은 거를 언급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제 유튜브 그 댓글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었구나, 또 나는 그런 의도가 1도 없는데 그렇게 상대방은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해리스 TV 토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침에 그 이 기사가 가장 의미가 있었죠. 이거 트럼프도 말이 하나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간 거고, 내일 추가 상승하면 던져야 된다. 저는 그 관점이고요. 던져야 된다. 예측 불허다. 뭔 말이 나올지 모른다. 또 그리고 트럼프가 잘할지 이 해리스가 잘할지, 지금 예상은 트럼프가 아주 잘할 것 같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모른다. 그냥 열리고 나서 결과만 보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만 보더라도 시장의 테마는 단기 발생된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을 움직입니다. 남은 이벤트가 뭐냐? 추석 이후에 윤 대통령 체포 순방이 있죠. 원전 쪽에 최근에 강했던 놈 딱 하나 있죠. 한전산업 눌림에 분할로 매수 라인 잘 잡아보고, 대한고래 2차 전략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또 말에 또 2차 로드쇼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달 되면 주관사를 선정해서 투자 유치할 상대방하고 계약 논의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땅 파고 시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찌됐든 죽을 수가 없어요. 반등은 한다 이거죠. 반등한다. 그 반등이 이번에 하고 끝나버릴지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종목군들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미중 엮여있는 쪽이죠. 이번에 생물보안법과 동시에 미국에 이제 드론 관련된 기업을 제재한다라는 이유로 드론이 대거 상승이 나왔는데, 너무 빠르기도 하고 드론 쪽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다 보니까 일절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번다면은 최근에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제닉, 그 다음에 삼지엔터, SAMG 엔터죠. 하야핑인가 뭐 파산핑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15일 날부터 또 중국에 그 이번에 100만 돌파한 영화를 중국에도 방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서 조금 관심 갖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 종목이 좀 다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영진약품도 그렇고 위메이드 그룹도 있는 것 같아요. 매드엔진 그 나이트크로우 개발 회사인데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위메이드 맥스와 수합병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갭은 뜰 것 같은데, 이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거는 아니다. 시가 이후에 주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매도로 대응을 해라.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나머지는 뭐 모르겠어요. 나머지 쪽은 모르겠다 정도. 자, 지수는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패스하고요. 대형주부터 그냥 종목분들 빨리빨리 보고 마감을 하면, 삼성전자 저는 이 구간 지지하리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깨져서 말 그대로 이 저점까지 내려왔네요. 다중 저점을 가지고 있는 이 구간에서 지수가 지켜줄지
근데 한 방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균적 반등은 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를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올라갈 걸로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사실 좀 과도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무조건 해줘야 되고, 이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기간이. 그리고 당연히 PSK,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나와줘야 이런 PSK 홀딩스 같은 종목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구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더 깨는 것보다는 여기서 며칠 있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뭔가 시장의 변화를 좀 지켜보면서 이 정도 종목만 관심으로 좀 봐볼 생각인 것 같고요. 아직은 보유하고는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침에 그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로 시가 갭을 들고 빠르게 들고 나서도 더 올랐어요. 오르고 빠지고 버티는 흐름이 있더니 오후에 점심 먹고 오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바이넥스라든지 아침에 이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밀어버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버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주고, 바이넥스는 어제 시간 내에서 가지고 좀 넘어와서 시가 갭에 팔고, 중간에 여기에서부터 봤으면 좋은데 뭐 이 구간에서는 ST팜을 좀 잡고 있다가 ST팜이 아니구나 해서 이걸로 스위칭 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짧게 한 2점 몇 프로 정도 수익 내고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넥스도 사실 좋고요. 바이넥스도 좋고 ST팜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밀리게 되면 ST팜을 매수로 대응할 생각이고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면 혹은 여기서 지지받고 갈 수도 있지만 좀 기다려봐서 뭐 이런 구간에서부터 분할로 들어가면 상당 제가 이기는 싸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몇 안 되는 종목군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유한양행도 지금 랭라자의 이 단독요법도 상당히 좀 잘 나오면서 타그리소 대비 좋은 효능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장 영향에 의해서 한 차례 빠지거나 하면은 21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술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런 자리까지 빠지는지 좀 기다려서 보면 되고, 단기적으로 이격이 과도하니까 좀 조정받는 거 감안하고 좀 볼 것 같고, 오늘 녹십자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요. 녹십자도 관심 종목 등록해서 스터디를 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다 싶습니다. ABL 바이오 저점 대비해서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요. 뭐 이런 구간에서 바로 한 방에 가기보다는 여러 차례 좀 지지받고 갈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좋은데 이 에스모가 지나면 학회 이벤트가 좀 끝이 나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거 감안해서 지금은 복합적으로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정 좀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뭐 언제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시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은 저는 시가총액으로 결정을 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다 싶고요. HK 이노엔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다시 내려오면 볼 거예요. 다 내려오면 기다리고 있다.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가 최근에 강했는데 LG엔솔이 강하게 올라오다가 또 밀고 내려오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 형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면 여기서 지지하는지만 봐야 되고, 정말 에코프로 그룹주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바닥 밑에 여기가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하실이 있었는데 지하실 1층에서 지금 2층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생각이 들고, 이렇게 박스권을 깨게 되면 장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돌리지 못하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에코머티라든지 전구체 종목군들 에코앤드림이라든지 흐름은 그냥 계속 체크해 놓은 상태로, LG엔솔을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금 더 끌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위에까지 좀 더 빼서 확실하게 위에까지 올린 다음에
뺐다가 다시 이렇게 박스를 크게 그려주는 게 좋은데, 뭐 이것도 이조차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LG 엔솔의 힘을 나중에는 믿고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의 알테오제는 여전히 고점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랑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알테오젠이랑 그리고 셀트리온도 시총이 좀 높은데요. 나쁘지 않네요. 종목군들이 이런 제약바이오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너무 죽을 쓰고 있어서 이게 좀 우려스럽다 정도 생각이 들고, 오늘 최근 몇 거리를 보면 진짜 제약바이오가 좋은 게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바닥권에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이 힘들이 좋다라는 거고, 오늘 인벤티지랩도 굉장히 좀 강했죠. 이 비만 치료제로 단독 기사가 좀 나와서 좀 걸리긴 했는데 별 것도 없고, 어제 대봉 LNS 강해서 여기서 들어간 거는 팔고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사서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했고요. 대봉 LNS가 지금 굉장히 강한데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은 안 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 블루엠텍이 위고비 이제 유통사죠. 일정이 근데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까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봐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대한고래, 한국가스공사, 이 구간이 굉장히 이 종목에게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때 깨지고 급락 나오면서 깨졌다가 이렇게 저항을 했던 구간을 돌파하고 N파동이 나온 거죠. N자 파동이 나온 이후에 다시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N자로 빼준다면, 이번 연휴에 빼준다면 이러한 갭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들, 여기도 갭이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봐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보고 있고, 뭐 그 전에 지금 대장이 화성 밸브고, 화성 밸브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선을 좀 매매하다가 이번에 GS 글로벌을 좀 들어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금 높게 들어가서 오늘 약손절을 좀 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평단 약손절 했네요. 1% 내로 0.5% 정도 약손절 좀 하면서 좀 가지고 있고요. 대한고래 쪽은 봐야 되고, 또 한전산업도 동반해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나는 이 이평선이 깨지면 손절하겠다. 그럼 최대한 이 기준에 맞춰서 근처에서 사서 모멘텀을 믿고 버텨보고, 그 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때는 손절하고 그런 대응을 하면 된다.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종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시간에 상한가에 좀 들어간 종목군들, 저는 그래요. 많이 밀린 상태에서 이게 뭐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때는 전부 다 뭐가 있냐, 위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위믹스에 대한 이 긍정적인 기대감이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더라도 바로 이게 어떻게 쭉쭉 뻗어가고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때 나이트크로우 나와서 2천억 매출 내고 위믹스 올라가고 엄청난 모멘텀으로도 올랐는데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죠. 뭐 물론 그 당시보다 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시간에 올라서 뭐 내일 한 20%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니 엄청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초급등주가 돼버렸습니다. 초급등주 상태에서 퀀타 매트릭스라든지 이렇게 정지 먹고 여기서 상한가 갔다가 정지 먹고 흔들잖아요. 흔들어. 그 흔듦을 어디서 흔드냐, 5일선 근처,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지지 구간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활용해서 봐야 된다. 딱 그 정도로 대응 전략 설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내일이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 그 다음에 금요일 3거래일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장의 거래 대금이 활발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이 없을 때는 종목을 많이 확장을 하기보다는 조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군들, 내가 그냥 쭉 끌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물리더라도 그냥 계속 들고 가서 밑으로 빠지면 사서 팔, 그런 각오로 뭐 얼마든지 떨어져라 받아줄게, 그런 각오로 종목군들을 끌고 갈 생각이 아니라면 조심해야죠. 그럴 각오를 가지고 본다면 얼마가 떨어지든 물량 조절을 해서 극복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저도 매매하면서 느끼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자기가 어느 정도 스터디를 더 많이 하고 남이 좋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해 보면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